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6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자, 날씨도 벌써 여름이 다가오는 것처럼 더운 낮 시간이죠. 자, 이제 일요일과 그리고 또 다음 주를 맞이하는 시장 흐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지난주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앞서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장에서 경기 민감 섹터나 또 거래소의 대형주 이런 주식들보다는 오히려 이 시장의 스케줄, 그죠? 시장 스케줄과 또 정치적인 그리고 코로나 이런 상황에 의해서 섹터의 변화 움직임이 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마감한 부분 속에서도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열리지 않는 상황, 부활절, 뭐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유럽 주요 국가들 휴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목요일이 옵션 만기 이 부분 속에서 나스닥 시장이 급락을 했고, 그러한 영향이 뭐 일정 정도 시초가의 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줄기는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자원이라든지, 그죠? 뭐 식량 자원이라든지 에너지 자원이라든지 이 총틀어서 자원, 그죠? 이 자원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또 거기에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제 마스크만 쓰면 되고 개인 간 거리나 뭐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해제된 부분이죠. 그래서 문화 콘텐츠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나타난 반면에 삼성전자, 그죠? 오르지 못한 이유들이 있는 것처럼 반도체를 비롯해서 기술주 그리고 성장이면서도 실적 대비 이 멀티플을 많이 줬었던 섹터 부분은 약세를 보이는, 뭐 계속해서 김기수가 강조드렸었던 내용이지요. 거기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의 이 뭐 다음 주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고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게 되면 또 관련 섹터, 2차 전지 섹터가 함께 움직여지는, 그렇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든 또 뭐 2차 전지 섹터든 필수 소비재 섹터든 에너지 섹터든 그런 종목 부분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 시장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시장의 변곡점, 뭐 앞서서 영상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되면 뭐 틀린 부분도 있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번 우리 시장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인상하기보다 강력한 매파 사인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금리를 인상해 버렸어요. 그죠? 하는 총재도 부재한 가운데에서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큰데, 뭐 사실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거나 인상을 했거나 큰 시장의 줄기에 있어서는 큰 영향이 없었다. 왜?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경기 민감 섹터를 공략을 하려면 적어도 5월 초여야 된다. 그죠? 5월 달이어야 된다. 그 5월 달이라는 전제는 뭡니까? 미국 시장에서 FOMC 회의에서 0.5bp 빅스텝의 인상을 한번 해야 된다. 그래야 6월이든 7월이든 앞으로 있을 부분에 있어서의 빅스텝, 뭐 지금 두 번의 빅스텝이 연달아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세 번의 빅스텝까지 할 것이다 라고 막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 역시 그죠? 5월 FOMC에서 0.5bp를 인상한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이냐가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서론이 길었습니다. 시장 알고 보면 너무너무 쉬운 시장이고, 그죠? 옛 사고에 가로막혀서 계속해서 경기 민감주, 그죠? 반도체가 어떻다? 반도체 삼성전자가 망하냐? 이런 식으로 시장 접근하면
그죠? 힘든 상황인 거고, 그죠? 시장은 항상 글로벌 시장과 우리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우리 회원님들께도 매번 이야기하지만 시장의 성격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뭐 때문에? 긴축이라는 이슈는 지난 연말부터 그죠? 계속해서 유동성을 축소하는 흐름으로 온 건 분명하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2월 24일 날 바뀐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어떤 세상이 바뀌었느냐? 자원의 중요성, 자급자족의 중요성, 그죠? 러시아로부터의 이탈, 그죠? 자원외교의 중심 부분이 바뀌는 부분, 그 속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가 볼 것이냐?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강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니까 그 속에서 그걸 또 운송하려면 조선, 그죠? LNG선 부분.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기후 변화와 러시아가 파종 시기를 4, 5월 달, 이제 우크라이나의 파종 시기가 4, 5월인데 그것을 지금 못하는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세계 곡물 가격이라든지 농수산품의 가격의 상승, 그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 부분이 따라오니까 그것이 가격 전이를 할 수 있는 쪽,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경기 민감 섹터는 부담스러운 거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단지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성장 섹터는 부담스러운 거고, 시장의 유동성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상대적인 매력을 발휘하는 섹터가 있다 보니 그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면 다른 쪽은 매도세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시장의 변화를 캐치해서 그 흐름 부분으로 움직여야지 옛날에 작년에 좋았으니까 올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잔소리가 길었네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음 주 경제 지표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투자 컨설턴트 김기수. 하지만 그는 단순하게 수익률만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능력이 되지도 않으면서 탐욕을 부리는 그런 부분보다는 정확하게 시장을 판단하고 공포 속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또 탐욕 속에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철저하게 수익률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투자 원칙입니다. 자금에 따른 단계별 매수가 추천으로 꾸준한 수익률 실현, 추세 이탈 종목에 대한 빠른 손절, 교체 매매를 통한 리스크 최소화 및 수익 극대화. 김기수는 약속합니다. 끊임없이 시장에 대한 공부와 예측,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무쌍한 시장에 대응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김기수가 투자 성공의 꿈을 상상클럽에서 이루어드립니다. 자, 시장은 항상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언제나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의 체크 포인트를 두는 거고, 18일 날 이제 월요일 날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를 하죠. 그거 이제 금요일 날 반영돼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여행이나 항공 뭐 이런 주식들의 이 펀더멘탈 대비 주가 이 부분이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오히려 의료 정밀이라든지, 그죠? 전쟁이나 뭐 인플레이션이어도 항상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빨 아픈데 그죠? 비싸다고 안 갑니까? 제가 이가 아파 보니까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이 뭐 문화 콘텐츠 이런 주식들이 상승을 했었던 게 금요일 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리 반영이 된 부분인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게 이제 18일이고, 부활절 휴장으로 영국, 독일, 홍콩, 호주 나라들은 월요일에도 쉽니다. 휴장입니다. 미국은 물론 열립니다. 그리고 한미 연합 훈련이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28일까지 한미 연합 훈련이 진행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IMF 춘계 회의가 4월 24일까지 있고 지표상으로는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나옵니다. 근데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 부분 영향보다 뭐 이거죠. 사실 3월에 소매 판매와 3월에 산업 생산 이런 부분은 조금 헷갈려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중국의 수출 흐름으로 봤을 땐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이 그렇게 잘 나올까? 이게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경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행여나 뭐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 한들 지금 베이징 코로나 확진자가 2만 명이 넘어가는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흐름들이라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의 흐름으로 봤을 때 잘 나왔어도 앞으로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중국의 지표, 경제 지표 부분은 그렇게 썩 좋은 부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의무 보유 해제되는 기업들, 뭐 지코라든지 장원테크, KNW, 중앙 D&M, 잉크테크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참고 삼아야 되는 거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개장 전에 18일 개장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은 금융주들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러시아의 이 익스포저가 있는 은행들이 유럽은 당연히 많고, 그죠? 미국도 뭐 별 볼 일 없다고 하지만 영향이 있는 은행들, 글로벌 은행들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미국의 은행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18일은 그런 부분이고 19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미국의 3월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가 돼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뭐 CTC 바이오가 의무 보유 해제를 하고 TA 항공이 구주주 대상 유증을 하고, 뭐 저는 유상증자를 하는 회사들은 웬만하면 잘 보지를 않는 상황이고, 특히 코스닥 쪽에서는 거래소 쪽에 뭐 이 사업 확장 뭐 이런 부분에 유상증자를 한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가 그죠? 투자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면 그래도 굿 쪽으로 바라본다. 60-70% 이상을. 그런데 뭐 이 돈이 없어 갖고 그죠? 시설 투자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마련한다. 그러면 전 그런 회사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19일 날 실적 발표를 하죠. 19일 화요일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하는 부분이 할리버튼이나 로키트 마틴, 그리고 해즈브로, 그리고 존슨앤존슨 뭐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9일 화요일 날 폐장한 이후 19일 이거 이제 미국 시장은 그죠? 개장 전에 실적 발표를 하고 또 폐장 후에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폐장한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는 게 이제 IBM이나 넷플릭스가 실적을 19일 날 발표를 하는데, 그죠? 19일 날 실적을 발표하면 그 화요일 날에는 미국 시장에 영향을 이 섹터가 미치지 않지만 시간 외에서는 미치겠죠. 그게 이제 우리 시장 수요일 아침에는 미리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그 일정, 여기 이제 이 하나증권에서 나온 이벤트 이 부분은 날짜가 이제 그 우리나라 기준으로 좀 맞힌 부분이고, 그죠? 또 실질적으로 이 하루 우리나라하고 미국 시장하고 하루 딜레이가 있잖아요, 그죠? 차이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변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20일 날, 그죠? 20일 날 넷플릭스가 실적이 발표된다.
그죠? IBM 요 부분은 실질적으로 20일 날 발표된다기보다 20일 날 우리나라 아침 동시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뭐 HFR과 고바이오랩의 유증 상장이 있고 그런 가운데 실적 발표가 많죠, 그죠? 20일 부분에 있어서 이 뭐 실적 발표하는 게 ASML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요 베이커 휴즈 그리고 에보트, P&G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 중국의 4월 대출 우대금리 또 발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목요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20일 날 현지 시간 20일이고 우리나라 시간 이제 21일 목요일 부분에 폐장 후, 그러니까 미국 시장 폐장 후에 테슬라와 유나이티드 항공, 램 리서치 반도체 장비주죠, 그죠?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우리 시장 목요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죠? 수요일 폐장 후에 실적을 발표하니까 요 속에서 또 연준 베이지북 공개 그리고 한국의 3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 유럽의 4월 소비자 기대 지수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4월 또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도 발표가 되죠. 4월 1일에서 20일까지, 4월 10일까지는 무역 수지 적자가 꽤 됐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만회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4월 22일로 넘어가면 미국의 3월 CB 경기 선행 지수, 4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발표되고 또 EU의 4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 독일의 4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 참 중요한 지표들 한 주도 사실은 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죠? 머리 아프게 많은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목요일부터 한국 네이버가 실적 발표하고 또 금요일에는 현대 모비스 미국 기업들로는 버라이존이라든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볼보 그죠? 머크사도 실적 발표하고 이런 기업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그 바로 당일날 미국 시장 끝나고 나서 무슨 기업 실적 발표돼서 어떻다라는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에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나오는 타이밍에 행여나 안 좋게 나와서 떨어지게 되면 어떤 모습을 내가 갖고 있는 섹터와 종목이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지 미리 예상을 하고 미리 예측을 하고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든 게 기본이에요. 그걸 해도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죠? 매일매일이 힘든 시장, 그 매일매일을 공부하지 않으면 쫓아가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주식도 여러분들도 학생 때 공부해 보셨잖아요. 그죠?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해야 되는 양이 많아지는 거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해야 될지 힘들어지는 거고 아예 하지 않으면 시장에 헌혈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4월 22일은 그죠? 빅 이벤트가 있는 날이죠. 그죠? 1970년 4월 22일 미국의 상원의원이 그죠? 하버드 대학생들과 함께 그 1969년 1월 28일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지구의 날 선언문을 발표했었던 날이 4월 22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여러분들 이미 익히 알고 계시죠? 지구의 온도가 평균 온도가 지금보다 1도 더 올라가면 그죠? 천재지변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작년 올해 계속해서 대형 산불이라든지 홍수, 지진 이런 천재지변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럼 지구의 온도가 평균 2도 더 올라가면 여러분 근데 여기서 1도 올라간다는 건 단순히 11도에서 12도 올라간다, 20도에서 21도 올라간다가 아니에요. 그죠? 평균 1도가 올라간다는 건 1년 12개월이니까 그죠? 12도 이상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기 때문에 이 온도, 기후 변화를 잘 못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전 세계 지구의 온도가 2도 더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 무섭죠? 이거보다 더 큰 감염병이 만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고 그럼 3도가 올라가면 뭐겠어요?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가 엄청나지거든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입니다. 그죠? 지금보다 평균 3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 80억 명 중에서 18억 명, 20억 명 가까이가 기아에 허덕이게 됩니다. 왜? 이상 기후로 농작물, 그죠? 가뭄 이런 걸로 피해를 보면서 제대로 된 농산물이 일어나지 못해요. 생산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켜서 남의 땅이라도 뺏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22일 지구의 날에는 여러분들 올해도 할 거라고 보는데 8시, 밤 8시에 10분간 소등하는 그것이라도 지켜내고 또 여러분들이 음식을 남기지 않고 종이컵 사용을 자제하고 그리고 쓰레기 배출을 자제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들부터는 엄청난 재앙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흐름들이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관되면서 자원의 외교와 그리고 자원의 탈세계화 그리고 식량, 농수산물, 원자재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그죠? 다른 경기 민감주나 다른 섹터가 지금 힘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후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본격 실행되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면 제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산업재 소재 그죠? 그 속에서 성장을 과 실적을 만족하지 못하는 섹터들은 기본적으로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관세 때문에 15% 20% 떨어져야 된다. 그죠? 그러면 올라올 힘이 없는 부분 이런 것들도 다 고민해 봐야 됩니다. 큰 그림과 작은 그림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길게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짧게는 다음 주에 나오는 경제 지표와 실적 흐름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냥 내일 차트 좋은 거 변동성 높은 거 살짝 들어갔다가 1, 2% 단타 뛰기 한다라고 주식을 접근한다면 그건 게임이죠. 그런데 투자의 마인드를 가지시려면 계속 폭넓게 시장을 바라보는 부분을 가지셔야 됩니다. 잔소리 또 심했죠.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투자 컨설턴트 김기수. 하지만 그는 단순하게 수익률만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능력이 되지도 않으면서 탐욕을 부리는 그런 부분보다는 정확하게 시장을 판단하고 공포 속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또 탐욕 속에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철저하게 수익률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투자 원칙입니다. 자금에 따른 단계별 매수가 추천으로 꾸준한 수익률 실현, 추세 이탈 종목에 대한 빠른 손절, 교체 매매를 통한 리스크 최소화 및 수익 극대화. 김기수는 약속합니다. 끊임없이 시장에 대한 공부와 예측,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무쌍한 시장에 대응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김기수가 투자 성공의 꿈을 상상클럽에서 이뤄드립니다.